안녕하세요. 별에는 밤 제이입니다. 오늘도 도서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을 읽어드리려고 책을 폈는데요. 씬 8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형을 모른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해 올 때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득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각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자신을 방어하려 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며 부인하고 나서지 말라. 왜냐고? 예기치 못한 언어적 공격에 발끈하여 되받는다면 이미 덫에 걸린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그렇게 늘 방어적이죠? 라는 말에 난 방어적이지 않아요 라고 답한다면 상대의 말을 확인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너무 감정적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난 감정적이지 않다고요 라고 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지적을 사실로 증명할 뿐이다. 마음은 보이는 것을 받아들일 뿐 이면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자 한 워크숍 참가자는 내 말을 반박하고 나섰다. 말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걸 증명하게 된다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 인간의 뇌는 말해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반대되는 모습을 그려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 뇌는 바로 그 무엇인가를 기억한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가득 담긴 길쭉한 유리그릇을 상상하지 마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로 맛있는 초콜릿 시럽이 얹혀 흘러내리는 모습을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붉은 체리로 장식된 흰 우유크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스크림 그릇에 숟가락을 넣어 듬뿍 떠낸 후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는 장면을 떠올리지 마세요. 자, 상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가능한가? 그 장면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려 하지 말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운동선수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예를 들면 2번 실수하면 안 돼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서브를 넣어야겠다를 떠올리는 것이다. 전문 코치들이 너무 빨리 헤엄치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 좀 더 천천히 꾸준히 헤엄쳐 라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남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표현만을 사용해보라. 동료가 너무 흥분하지 마 라고 말할 때 난 흥분하지 않았어 라고 답한다면 벌써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린다. 멍청이처럼 굴지 말라는 지적에 난 멍청이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절로 고정되고 만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리처드 닉슨은 이 교훈을 얻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개인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가운데 텔레비전 생방송 연설을 하게 된 그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말았다.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의사소통에 중요하게 적용된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로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싸우지 마 라고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난 울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직원들에게 지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나 남들에게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라. 너희 둘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 모나리자 같은 미소를 지어야겠어. 월요일부터는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합시다. 9시 정각이 되면 사무실에 앉아 전화 받을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등으로 말이다. Scene 9.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 해야 할 말. 분노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지연이다. 누군가 당신을 정면으로 깎아내릴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이럴 때는 무슨 뜻이지요? 라고 물으며 상대에게 다시 공을 넘기도록 하라. 이 질문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처럼 여러모로 유익하다. 일단 대답이 된다. 분노를 지연시켜 공격에 즉각 대항하지 않게 한다. 상대의 의중을 드러내 당신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당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벌어 후회할 말을 피할 수 있다. 성급한 대응을 막아준다. 질투는 남의 상황을 오해한 탓에 나타나는 경우가 99%라고 한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한 워크숍 참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이제는 이 기법의 효과를 절감하고 있답니다. 전 반년 전에 승진했고 이제는 동료들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 직전에 제가 좋아하는 직원 하나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자리에 앉더니 제가 상사로서는 최악이라고 말하더군요. 참가자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 대하는 데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전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설명하려다가 그거는 결국 변명에 불과하리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몇 주 동안이나 전체 회의가 없었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서야 그가 문제 삼은 것이 의사소통의 부재임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어떻게 모든 직원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지 의논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좋은 상사인지 아닌지 따지는 대신에 말입니다. 모든 논쟁은 누군가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16살짜리 아들 녀석이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가 너무 밉고 자기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뭐니?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은혜도 모르는 녀석.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였지. 하지만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너의 말을 기억하고 대신 도대체 무슨 일이니? 라고 되물었어. 그랬더니 울먹거리면서 친구들은 다 모여서 밤새도록 노는데 저만 집에 와야 하잖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아이가 화난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 나는 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지 못한 이유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하키 시합을 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었지. 도대체 무슨 일이니? 무슨 말이니? 라는 질문 덕분에 나는 벌컥 화를 내는 대신에 아이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어. 무지는 자발적인 불행이다. 다음 일화를 보면 문제 상황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좀 더 분명해진다. 비 오는 주말을 보내고 한 선생님이 학교로 출근해 보니 교실 한가운데 물 웅덩이가 생겨나 있었다. 수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곧 달려와서 바닥을 닦아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사흘째에 다시 물 웅덩이를 발견한 선생님이 관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흘째 같은 일이 반복되는군요. 좀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어요? 몇 분 후에 관리 책임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걸레는 가져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어떻게 물을 닦아내려고 빈손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관리 책임자는 저는 물을 닦아내는 대신 새는 천장을 고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체로 누군가 불친절하거나 불공정한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저 고인 물을 닦아내는 데만 바쁘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대신 표면적인 현상에만 반응하는 것이다. 자,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상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신은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무슨 뜻이지요? 라는 질문은 그 알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인간의 뇌는 부정형을 기억하지 못한다. 부정형을 모른다? 반응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할 때도 무언가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문장 형태보다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하고 잘 모를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되물어보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도 또 두 가지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